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다고들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첸룽자오 첸롱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을 예언한 93세 노인의 목소리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윈산 윤산 산속에 은둔하며 살아왔다. 그곳은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주민들은 하늘이 직접 예언을 속삭인다고 믿는 장소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마치 수평선처럼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쓰지도 않았고 명성을 쫓지도 않았지만 그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이 변화의 징조를 외면할 때 그는 이미 훨씬 이전에 다가올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국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2025년 가을 기자 선구는 윈산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그는 단지 오래된 전통에 관한 취재를 위해 떠난 것이었지만 안개가 짙어질수록 그의 본능은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속삭이고 있었다. 뒤틀린 나무들 사이로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공기에는 오래된 비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멈춘 듯한 순간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은 뭔가 달랐다. 거의 경건한 침묵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개들은 짖지 않았다. 마을의 작은 여관에 도착했을 때 한 노파가 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이 도착한 걸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기자는 첸룽자오를 만났다. 노인은 안개 속에 쌓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깊게 주름진 얼굴에는 또렷한 정신과 지친 기색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젊은 기자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첸룽자오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남쪽에서 왔지, 방송국에서. 당신이 날 찾은 게 아니오. 시간이 당신을 데려온 거요. 기자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의 이름은커녕 그의 직업조차 알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기록이 남을 거요. 마지막 기록이지. 올해 11월과 12월에 벌어질 일은 지금 말해야 해. 다시 침묵이 돌아오기 전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권력을 위한 글을 쓰지 말고 아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쓰시오. 그 말은 차가운 방 안에 깊이 울려 퍼졌다. 성구가 빨간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 불이 켜졌고 첸룽자오의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용이 쓰러질 때 한반도는 깨어날 것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먼지가 아니라 이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면해 왔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쟤는 겨울이 오기 전에 대륙의 거인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소. 먼 도시들에선 전력이 끊기고 금융 중심지에선 숫자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느끼지만 이해하지 못하지. 모든 것이 마치 땅이 숨쉬는 듯 움직이게 될 것이오. 그의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책을 읽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감정의 흔들림은 없었고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11월이 오면 용은 비틀거릴 것이고 12월이 끝나기 전 그 몸은 5조각으로 갈라질 것이오. 각 조각은 자신이 심장이라 믿겠지만 그 어떤 것도 심장이 아닐 것이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의 건너이 태어날 것이오. 남자와 여자들은 추위와 두려움, 굶주림을 피해 북쪽으로, 한반도의 북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오. 성우는 건너이란 무엇인지 묻기 위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묻지 마시오, 들으시오. 역사는 허락을 구하지 않소. 그는 그것이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곧 닥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은 눈이 멀어 있는 것이오. 미래는 이미 만들어진 파도요. 기자는 녹음기의 시간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체감으로는 몇 시간이 지난 듯했다. 첸룽자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바람이 바뀌었소. 윈산이 침묵할 때 대륙은 외치기 시작하오. 이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그의 말을 대신했다. 갑자기 그는 다시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전할 때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오. 다만 준비하라고 하시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기자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인터뷰로 기억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세상이 들어야 할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노인은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일어섰다. 일어날 일은 막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 그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것이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날짜는 정확하오. 11월과 12월. 겨울은 지도에 없는 것을 가져올 것이오. 모든 것은 하나의 붕괴로 시작해 하나의 깨어남으로 끝날 것이오. 녹음기는 이미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첸룽자오가 길게 침묵에 잠겼을 때였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고 등잔불은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자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감히 그 흐름을 끊지 못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대륙을 지탱해오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권력도, 돈도, 두려움도 더 이상 그것을 쥔 자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판결처럼 울렸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소. 정전, 시스템 오류, 미뤄진 결정. 그것들은 징조요. 시간은 구조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요. 무너뜨리기 전에. 그리고 붕괴가 시작되면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있으리라 믿지 못할 것이요. 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11월이 되면 서쪽의 도시들은 어둠 속으로 빠질 것이요. 전쟁이 아니요 붕괴요. 총성이 없는 와중에 통제는 사라지고 혼돈은 침묵 속에서 태어날 것이요. 내릴 명령은 있어도 따를 자는 없고 남은 정부는 있어도 복종하는 이는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재건이 아니라 흩어짐이요. 기자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적으려 애썼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데 고군분투했다. 노인은 기자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소?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어. 그것은 집단적인 예감이요. 세계라는 몸이 무언가가 부서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저 산맥 너머가 최초의 붕괴 지점이 될 것이요. 통신은 끊기고 교통망은 마비될 것이며 도시는 공포에 둘러싸인 섬이 될 것이요. 백성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려 애쓸 것이지만 그 사이의 권력은 5방향으로 나뉠 것이요. 채는 다시 돌아서서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들으시오. 그 5집단 중 어느 누구도 제국의 계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각자는 자신이 진실을 가졌다고 믿겠지만 모두 틀릴 것이요. 하나는 질서를 유지하려 들고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며 또 하나는 신앙을 외칠 것이요. 마지막 2집단은 오직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요. 그러나 결말은 같을 것이요. 완전한 분열이요. 노인은 탁재 다가가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보이지 않는 원을 그렸다. 이곳이 대륙의 심장이다. 이것이 갈라지면 수백만 명이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본능을 따를 것이다. 희망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북쪽이 될 것이다. 기자는 고개를 들었다. 반도의 북쪽 말인가요? 라고 물었다. 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명이 아니라 지리 때문이다. 항구들이 닫히면 바다는 피난처가 아니라 장벽이 된다. 추위가 군중을 밀어낼 것이다. 북쪽이 길이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동은 수백 명으로 시작될 것이다. 며칠 안에 수천 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수백만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첸이 대답했다. 북한은 닷새 동안 저항할 것이다. 그 후에는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권은 막으려 하겠지만 그 수는 어떤 국경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월이 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내부 붕괴 상태가 될 것이다. 등잔불이 탁 소리를 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가 되면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거울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도움이 보내질 것이며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자는 첸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듯 정확하게 말했다. 국경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남한의 의사들이 70년 동안 한 민족을 갈라놓은 선을 넘어갈 것이다. 트럭들은 식량을 운반하겠지만 돌아올 때는 더 강력한 것을 가져올 것이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것. 노인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조약도 없고 연설도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은 빠르게 일어나고 계획 없이 단지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불가피한 일이 되는 것이다.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통일의 시작인가요? 채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건 분단의 끝의 시작이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바람이 몇 초간 멈췄고 정적이 무게를 가진 듯했다. 채는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연이라거나 혼돈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곧 벌어질 일은 수십 년간의 불균형이 낳은 결과다. 중심이 변두리를 잊을 때 어떤 구조도 살아남을 수 없다. 노인은 일어나 작은 선반으로 걸어가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기자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날짜들과 신호들과 아무도 미처 눈치채지 못할 지시들이 있다. 이제 시간은 당신들의 것이다.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표지에는 송을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면 대륙은 꺾이게 될 것이다. 채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올지 알게 되었소. 하지만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내가 다음에 본 것은 한반도 전체의 역사를 바꿀 것이오. 녹음기의 소리가 방 안을 다시 채웠다. 첸 롱자오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했다. 지금부터 말할 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정확한 순서다. 라고 그는 단언했다. 기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가 붕괴의 연대기라 부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11월에는 대륙이 스스로 만든 구조에 의해 분열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력망이 꺼질 것이다. 도시 전체가 정전에 빠질 것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날씨 탓을 하고 기업들은 사보타주를 탓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시스템이다. 채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천천히 말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혼란일 것이다. 그 다음엔 침묵이 찾아온다. 금융 중심지들이 멈출 것이다. 거래는 중단되고 공장은 멈추며 통신은 전략적 지역에서 끊어질 것이다. 당국은 숨기려 하겠지만 언론보다 먼저 거리에서 감지될 것이다. 기자는 감히 말을 끊지 못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11월 둘째 주에 첫 번째 지역이 중앙 권력에서 분리될 것이다. 선언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다. 그 후 다른 네 지역도 같은 길을 따를 것이다. 달이 끝날 무렵이면 5개의 서로 다른 블록이 독자적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각자 자기만의 법, 화폐, 군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통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탁재에 올렸다. 그동안 사람들은 도망칠 것이다. 수천 명이 북쪽으로 향해 걸어갈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남쪽은 봉쇄되고 서쪽은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북쪽이 마지막 피난처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꾸는 실수가 될 것이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은 완전히 멈췄고 녹음기 소리만 들렸다. 12월이 되면 붕괴는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돈은 가치를 잃을 것이고 도로는 텅 비게 될 것이다. 추위보다 먼저 굶주림이 시작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처음엔 수십 명, 그 다음엔 수백 명. 달이 끝날 무렵이면 수백만 명이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채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북한은 그 통로들을 막으려 할 것이다.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하고 다리를 차단하고 장벽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힘도 그 거대한 인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가 공포에 떠밀려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가 굶주림을 막을 탄약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교사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도망칠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지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절망도 가져온다. 그리고 이 도망침과 절박함의 만남이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변화를 싹트게 할 것이다. 기자가 세계가 반응할지 물었다. 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세계는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적 위기라고 부르겠지만 이미 늦을 것이다.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된 뒤일 테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북쪽을 향하게 되면 단순한 난민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국경은 사라질 것이다.
두 개의 한국을 나누던 선은 지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등잔을 바로잡고 말을 이었다. 12월 말과 새해 초 사이 북쪽을 누가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이 올 것이다. 바로 그 공백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남쪽은 도움을 보낼 것이다. 처음엔 의사들, 그 다음엔 기술자들, 그 다음엔 군인들, 침략자가 아니라 구조자로서 세계는 이를 긴급작전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기자는 그의 말을 지켜보며 그 말들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자 첸이 말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협력은 조약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장벽은 며칠 만에 무너지고 수십 년간의 불신은 긴급함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노인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해두시오. 어떤 나라도 연설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고통에서 탄생한다. 세상은 한반도의 이름을 다시 들을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공기는 멈춘 듯 고요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거의 1분간 침묵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모든 일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다. 기자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왜 정확한 날짜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첸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언과 현실의 차이는 단지 인간이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일 뿐이다. 등잔불이 더 강하게 흔들렸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12월이 끝나면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서 시작될 것이다. 세상이 가장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는 도움의 요청. 첸 롱자오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오래된 메모들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기자는 날짜들의 줄, 화살표, 도시 이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은 원들을 보았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의 지도처럼.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11월이 12월로 바뀌는 순간 용은 머리를 잃는다. 제국은 5개의 블록으로 갈라지고 서로를 따르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그는 각 블록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했다. 첫 번째 블록은 옛 구조를 지키려 할 것이지만 군대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좇아 돈을 더 주는 쪽과 거래할 것이다. 세 번째는 도덕과 신앙의 이름을 내세워 국민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네 번째는 고립되어 혼자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약한 곳은 제일 먼저 무너질 것이다. 기자가 그를 끊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고 물었다. 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균열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경제는 멈춘다. 내부의 경계는 벽이 된다. 5개의 화폐, 5개의 국가가, 5개의 깃발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전엔 하나의 나라를 뜻했던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전 세계가 이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창문을 응시하며 말했다. 대륙이 분열되는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대피소는 과포화되고 병원은 전기를 잃고 시장은 텅 비게 된다. 사람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걷기 시작할 것이다. 등잔불이 탁탁거리는 소리가 그의 말에 박자를 맞췄다. 그들은 북쪽을 향해 갈 것이다. 남쪽은 봉쇄되고 서쪽은 황무지이며 동쪽은 바다 아래 잠겨 있다. 남은 건 추위의 길이다. 철길과 진흙으로 된 그 길, 한반도로 이어지는 길, 도로는 사람 그림자로 가득 차고 강은 통로가 될 것이다. 첸은 기자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올 것이다. 비명 없이 발소리만. 온 가족이 올 것이고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올 것이다. 추위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불가능을 넘게 만드는 건 바로 그런 종류의 굶주림이다. 기자가 북쪽이 그 엄청난 인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아무도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은 막으려 하겠지만 며칠 만에 그 어떤 장벽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숫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루에 10,000명, 일주일에 50,000명, 몇 시간 만에 10만 명. 다리가 무너지면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건널 것이다. 그는 노트의 한쪽을 넘기고 빨간 줄로 밑줄 그어진 날짜를 가리켰다. 2025년 12월 16일. 이날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쪽이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다. 정부는 침묵에 빠지고 지친 군인들은 초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인간의 물결은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세계는 이를 위기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 재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북쪽은 더 이상 자국의 구조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도시는 외지인들로 가득 차고 학교는 문을 닫고 배급 체계는 붕괴하게 될 것이다. 채는 몇 초간 침묵하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첫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남쪽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은 도울 것이다.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음식과 약, 피난처를 가져갈 것이다. 적이었던 존재가 구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존만을 위한 행동이 바로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다. 기자가 놀란 듯 물었다. 그게 통일의 시작입니까? 채는 대답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의 시작이다. 생존을 위해 섞인 민족은 이후 어떤 정치도 다시 갈라놓을 수 없다. 그는 손을 노트 위에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국경은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자비로 무너진다. 그리고 세계가 보게 될 것은 정복이 아니라 결과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저항도 불신도 공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야만 하는 이의 충동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한반도는 더 이상 이념으로 나뉘지 않게 될 것이다. 필요로 인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써내려갈 것이다. 채는 설명을 마치고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다. 북쪽은 버티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 요청이 이 지역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기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노인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록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 이제 세상에 이를 알릴지 결정해야 한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첸 롱자오는 마치 미래를 향한 경고를 받아 적듯 났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동이 끝나면 호소가 뒤따를 것이다. 북쪽은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 요청은 약해서가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그것은 12월 말과 새해 초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나라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을 것이다. 전기, 식량, 약품이 모두 부족할 것이다. 국경 도시들은 난민들로 가득 찰 것이고 가장 큰 적은 추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얼어 죽기 시작하면 어떤 정부도 살아남을 수 없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때 수십 년 동안 북과 남을 갈라놓았던 선을 넘어 하나의 문서가 전달될 것이다. 급하게 써내려간 짧은 메시지일 것이다. 돈도 군사적 보호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 인도적 지원만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즉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자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채는 계속해서 말했다. 남쪽은 24시간 안에 응답할 것이다. 보급품과 의사들, 기술자들이 실린 차량 행렬을 보낼 것이다. 첫 구조팀은 조용히 국경을 넘게 될 것이다. 위성에 포착될 것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은 퍼져나가겠지만 아무도 그 일이 총성도 충돌도 침략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다른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나란히 서서 같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노인은 기자를 바라보며 단언했다. 그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트럭이 비무장지대를 넘는 순간 상징적인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펄럭이는 국기도 공식 연설도 없을 것이다. 역사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탁자 위로 기울었다. 국경은 무기로 무너지지 않는다. 연민으로 무너진다. 구조로 시작된 행동은 곧 공존으로 변하게 된다. 임시로 세운 병원은 통합의 중심지가 되고 남쪽의 기술자들이 북쪽의 의사들을 훈련시키며 북쪽의 기술자들은 남쪽 마을의 전력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은 정치적 합의 없이 시작되지만 누구나 그 변화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기자가 정부들이 통제를 회복하려 할 때 어떻게 될지를 물었다. 채는 대답했다. 이미 늦을 것이다. 두 민족이 같은 생존의 노력을 나누게 되면 어떤 이념도 다시 그들을 나눌 수 없다. 협력은 일상이 되고 두려움은 필요 앞에서 자리를 내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일이 시작될 것이다. 노인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록하시오. 적이 동료가 되는 순간 전쟁은 스스로 끝난다. 그것이 시간의 법칙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꺼질 뻔했지만
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몇 주 안에 물리적 장벽은 사라질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인도적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엔 물류축이 되며 마지막에는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시 행정수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기자가 다른 나라들의 저항이 있을지를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있을 것이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시도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민중으로부터 비롯된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세계는 너무 분열돼 있어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각 강대국은 자국의 붕괴를 수습하느라 바쁠 것이다. 한반도는 전 세계 혼란 속에서 유일한 통합의 지점이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협력이 시작되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의사, 군인, 노동자들, 바로 그들이 진짜 재건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북과 남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지 같은 집을 다시 세우려는 생존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첸 롱자오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일은 2달도 차에 되지 않아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를 깨달았을 땐 이미 이름을 붙이기엔 늦을 것이다. 위기였던 것이 동맹이 되고 국경이었던 것이 길이 될 것이다. 기자는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첸도 그 시선을 마주하며 덧붙였다. 이제 왜 이걸 기록해야 했는지 알겠는가?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나라의 탄생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탄생의 첫 외침은 전쟁이 아니라 구조 요청일 것이다. 녹음기는 거의 2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첸 롱자오는 다시 눈을 떴고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하게 나왔다. 도움 요청이 있은 후 재시작이 올 것이다. 어떤 깃발도 개항되지 않을 것이고 공식 발표도 없을 것이다. 부활은 침묵 속에서 폐허가 된 도시들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기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북과 남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의 나라가 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과 기술자들이 힘을 모아 공장과 병원, 도로를 재건할 것이다. 임시통합 시스템 아래서 상업이 재개될 것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6달도 되지 않아 이전의 분단선은 새로운 경제의 중심축으로 바뀔 것이다. 노인은 닫힌 노트를 가리켰다. 이것을 써두시오. 세계가 통일이라 부르게 될 일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생존의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부도 이를 계획하지 않고 어떤 군대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운명이 70년 동안 미뤄졌던 것을 바로잡을 뿐이다. 등잔불은 그의 늙은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북은 힘과 땅과 자원을 가져올 것이다. 남은 기술과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함께 그들은 붕괴가 파괴한 것을 재건할 것이다. 잊힌 도시들은 혁신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고 개성은 새로운 나라의 산업 중심지가 되며 원산은 반도를 세계와 연결하는 금융 거점이 될 것이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경제가 아니라 인간이다. 세대마다 갈라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것이다. 남쪽의 젊은이들은 가르치기 위해 옛 국경을 넘어가고 북쪽의 젊은이들은 배우기 위해 넘어올 것이다. 언어는 같지만 시선은 다를 것이다. 불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들이 코리아라는 말이 다시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듣고 있었다. 첸 롱자오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은 충격에 빠질 것이다. 오래된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분열과 싸우는 동안 상처 입은 하나의 반도가 재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혼돈에서 태어난 통합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모방하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날 일은 조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를 거부한 한 민족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손을 탁자 위에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한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다. 군사 강국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균형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무역, 문화, 신앙이 섞여들고 이 땅의 중심에서 불가능을 믿는 세대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멎어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채는 몸을 기울이며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름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려는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된 다시 태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기자가 언제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채는 대답했다.
서울과 평양의 불이 동시에 켜지는 날, 사람들이 승리가 아닌 평화를 축하하는 날, 그날 세상은 역사가 파괴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활로 끝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날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밝은 날이 될 것이다.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하고 낡은 깃발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 위 하늘은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가장 긴 밤이 끝난 뒤에 새벽이 될 것이다. 첸 롱자오는 기자에게 녹음기를 끄라는 손짓을 했다. 모두 간직하시오.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에 알리시오. 사람들은 비웃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날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듣게 될 것이오. 기자는 녹음기를 껐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노인은 아직 한마디를 더 남겼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그것을 빚을 용기를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본 것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다. 인간이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세계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연합을 선택한다면 새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가 멈췄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깨어남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기자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다. 찻잔은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고 노트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첸 롱자오는 사라지고 없었다. 주민들 누구도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몇몇은 그가 안개 속을 따라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새벽에 종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다. 기자는 녹음기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다. 다가오는 것은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조정이다. 대륙은 무너지겠지만 반도는 꽃피울 것이다. 이 내레이션은 바로 이 울림 속에서 끝이 난다.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진짜 경고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남긴다. 관객은 아직 생각할 시간, 행동할 기회, 그리고 징후를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감정을 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음성이 조용히 초대한다. 당신은 이 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댓글로 나누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첸 롱자오가 옳다면 곧 일어날 일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 고요한 밤, 세상이 잠든 그 순간, 신디 제이컵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변했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분명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내면의 한 음성이 그녀에게 동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 앞에서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계시가 임했습니다. 한국이 열방의 운명을 바꿀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그곳에서 움직이며 세대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날 것입니다. 신디는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곧 시작될 일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또렷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백두산, 그 이름이 강렬한 빛과 함께 반복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자리한 이 산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창조 자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나뉘었던 것은 회복될 것이며 감추어졌던 것은 드러날 것이다. 신디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의 무게를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균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울고 있는 민족들, 흔들리는 국경들, 깨어나는 마음들, 한반도는 세계 지도 위에서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믿음과 용기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신디는 어떤 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영적 전환의 중심, 세계 변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어떤 나라는 두려움으로 또 어떤 나라는 희망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땅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빛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환상이 더욱 강렬해지자 그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권세 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신디는 그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구,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통로였습니다. 성령은 그가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보호, 영향력, 그리고 영적 위치를 상징했습니다. 미국은 일시적인 방패로 사용되어 한국이 파괴되지 않고 전환의 시기를 통과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신디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긴박감과 책임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감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건, 모든 정치적 변화, 모든 갈등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정렬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통제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완전하고 조용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백두산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핏줄기들이 구름을 뚫고 비추었고 마치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들이 공기를 울렸습니다. 신디는 골짜기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빛이 점점 퍼지며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을 둘러싼 영적 전쟁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려 하지만 곧 전국적으로 나타날 신적 힘에 의해 패배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앞에 백두산 정상 위로 하늘이 열렸고 그 안에 거대한 두 빛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독수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날개를 가진 채 단호하고 우아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빛의 위엄이 있었고 가슴에 별 모양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날개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선명하면서도 아팠습니다. 하나는 자유롭고 강한 남한을, 다른 하나는 상처받고 제한된 북한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은 이 두 나라가 동일한 목적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교만과 역사의 무게로 인해 분리되었음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신디가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연민에 이끌려 다른 독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날개 일부를 펼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독수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기는 빛으로 가득 찼고 멀리서 천둥 같은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새로운 존재는 형언할 수 없는 힘으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신디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통일은 협상이나 정치적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위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녀에게 백두산이 바로 이 약속이 풀려날 지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곳은 사슬이 끊어지고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가 회복될 장소입니다. 부흥은 산에서 시작되어 도시를 지나 마음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하늘에 의해 인쳐진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디는 빛들이 온 한반도에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빛은 깨어난 마음, 기도하는 가정, 기다리는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과 남이 만나는 그날, 세상은 내가 열방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치유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동방의 등대로 세우실 것이며 새롭게 일어나는 이 나라를 통해 아시아의 영적 균형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은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믿음에 닫혀있던 왕국들도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은 하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한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환상의 강렬함에 신디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 민족의 모든 아픔과 희망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수십 년 만에 가족들이 다시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일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며 영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새 한국은 분단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되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어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갈라졌던 민족이 전쟁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본이 될 것이다. 한 민족의 연합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어떤 분열도 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신디는 이 계시를 이론이 아닌 경고로 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백두산이 다시 구름에 덮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 위에 머무르며 꺼지지 않는 약속처럼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직전 신디는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가슴에 깊이 새긴 채 깨어났습니다. 성령은 환상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디 제이컵스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각각 하나의 민족을 생생하게 대표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한 민족은 자유의 빛 아래 살고 있었고 다른 민족은 억압의 무게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길은 조약이나 연설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건설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를 갈라놓은 힘들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흔적이 새겨진 한국은 이제 전례 없는 회복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신디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그녀가 들은 말씀을 확증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성령은 또 다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통일은 보이지 않는 곳, 곧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민족적인 회개가 임할 것이며 결국 용서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군사력이 아닌 성령의 조용한 역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디의 마음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부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미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연합시키십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영적인 바람 속에는 이름들, 얼굴들,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디는 수십 년간 자녀를 보지 못한 부모들, 국경에 의해 갈라진 형제들, 세대를 거쳐도 마르지 않은 눈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하루에 뒤바뀔 것을 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오면 화해의 물결이 이 나라 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어떤 장벽도 설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신디는 다른 존재의 임재를 감지했습니다. 강한 빛이 서쪽에서 다가왔고 그녀는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영적 덮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역할이 지배가 아니라 중보기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이는 시기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환기의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대표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제국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마음을 움직인다. 신디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두 한국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백두산은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빛이 솟아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고 그것은 마치 한반도의 영적 문들이 열리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군중들을 기도하는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분위기가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는 변화될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분단되었던 백성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유의 숨결을 받게 될 것이고 남한은 겸손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의 결합은 새로운 유형의 권세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이나 권력이 아닌 영적인 권세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닌 목소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열방은 그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닌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그 순간 너무도 깊은 평화를 느껴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이 인쳐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늘이 말씀하셨고 이제 아무것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항과 갈등, 피할 수 없는 일을 막으려는 시도를 보이겠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눈 것을 다시 하나로 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 어떤 권세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그때 백두산이 희망의 상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그 땅이 이제 부흥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기록되었고 하늘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디는 그 성취의 시작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예언의 시간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중반이 결정적인 시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숫자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마치 하늘의 달력이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시기에 드물게 일어나는 영적 수렴 현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두산은 강렬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한반도 전체가 광채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순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기록된 일이 이제 되돌릴 수 없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내면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열의 죽이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끝난다. 신디는 2026년이 영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한국을 갈라놓고 있던 보이지 않는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북과 남 양쪽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교회, 가정, 거리, 모든 곳이 재단이 되었습니다. 영의 숨결이 땅을 잇기 전에 마음들을 먼저 잇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변했고 회복의 바람이 주변 나라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빠른 연속의 환상 속에서 신디는 분명한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들이 백두산 위에서 만났고 땅에서는 불기둥처럼 솟는 빗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어둠에 가려졌던 북한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졌고 해방과 새 시대라는 단어들이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력도 전쟁도 없었습니다. 이 전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이 강제나 억압이 아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연합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디는 천사들이 국경 위를 움직이고 산과 강, 도시들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펼쳐진 두루마리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순서대로 성취되고 있는 영적 칙령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미 모든 걸음들을 준비해 두었다. 기록된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환상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한국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몸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회복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방은 동쪽을 바라보며 이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 변화. 성령은 또한 미국이 이 과정에서 지지의 도구가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디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영적인 확신에 이끌려 다시 한반도와 관련된 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정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시적인 덮음이자 한국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될 때까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디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회들이 연합하며 오랜 이별 끝에 가족들이 다시 집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나부끼던 깃발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다시금 희망으로 발음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백두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는 순례의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한국의 영적 통일이 아시아 전체에 영적 기류의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들까지 동일한 회개와 영적 각성의 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대륙적 부흥의 점화점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불길은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퍼져나가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잊혀졌던 곳들에 다시 불을 붙일 것입니다. 신디는 환상의 마지막에서 하늘이 완전히 열리고 순백의 빛이 한반도 전체를 덮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었고 오직 깊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한국 위에 임할 때 온 세상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신디는 이 사건이 단지 한 나라의 이정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표적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구속의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은 가장 치열한 시험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신디 제이콥스는 전했습니다.
성령은 그녀에게 한 나라가 경계선이 아닌 사상과 믿음, 두려움으로 내부에서 분열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혼란과 시위, 갈등하는 목소리들이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을 꿈꾸던 한국 국민이 이제는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나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이런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불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만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진리로부터 오는 것만 남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분열이 점점 심화되어 가족들조차 말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이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가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혼돈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 권력자들 사이에 이름조차 없는 자였지만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직책을 갖지 않았지만 소망의 음성으로 들릴 인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나라의 치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신디는 이 남자가 절망의 시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더 이상 해답이 없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진실되게 말했고 그의 말은 두려움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화해. 그의 말은 사람들을 울게 했고 다시 서로를 껴안게 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다시 시작했고 증오의 분위기는 민족적인 회개로 바뀌어갔습니다. 신디는 이 남자가 한국의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이 지도자는 겸손히 군중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외침은 멈췄습니다. 그는 용서의 필요성과 서로를 적이 아닌 형제로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지도자와도 달랐습니다. 그의 권세는 표나 직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그가 이름으로 알려지는 인물이 아니라 사명으로 기억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가장 굳어졌던 마음들조차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디는 그 남자가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더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백두산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이는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구름은 북과 남 위에서 갈라졌고 동일한 바람이 양쪽을 동시에 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내면에서부터 정결케 되고 있었고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깊이 나뉘었던 나라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환상 중 신디는 이 과정을 막으려는 시도들도 보았습니다. 외부 세력들이 개입하려 하고 정부들은 통제하려 들겠지만 어떤 것도 이미 선포된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은 한반도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정한 때까지 역사의 흐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위협도 하늘이 인친 것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치유자는 일부에게 거절당했지만 대부분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세상에 퍼졌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화해와 살아있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디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분열의 의미가 아닌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환상의 마지막 장면은 한 민족이 큰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없었고 이념도 사라졌으며 모든 이들이 울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금빛 안개처럼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신디는 이 장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언의 카운트다운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컵스는 한국의 영적 통일 이후 하늘의 시선이 중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환상에서 성령은 중국 정부 내부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나라는 깊은 불확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임인지 망명인지 도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리에는 침묵이 깔렸고 통제에 익숙했던 백성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열방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디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군 출신의 남자로 단단한 얼굴과 결연한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등장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을 새로운 자세로 이끌 인물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열강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한국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임한 영적 권세를 인정하고 대립이 아닌 지지를 택할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전례 없는 영적 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디는 그 순간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시아는 더 이상 경제나 군사 대륙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권능으로 드러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회복된 한국과 새롭게 된 중국은 화해의 시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무릎 꿇는 민족은 번성하고 거역하는 민족은 그 영광을 잃게 되리라.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칠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다시 평화의 동맹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신디의 환상 속에 잠시 나타났지만 궁전이나 정치적 무대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기도의 장소에서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호와 영향력을 상징했습니다. 성령은 미국이 이 새로운 시대에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고 그 역할은 한국이 안전하게 꼽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이 영적 동맹은 전 세계적 각성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민족 간의 화해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국경을 넘고 무너졌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 언어로 예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빛은 바다를 건너 믿음으로 닫혀 있었던 땅들까지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부흥이었고 신디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방이 부흥의 횃불을 들리라. 그 약속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백두산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 희망의 상징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군중들이 그 산을 올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바위 아래에 편지와 기도를 남겼고 그 장소의 에너지는 누구든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신디는 이 산이 더 이상 전쟁의 상징이 아닌 회복의 재단으로 기억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영적 지점, 그것이 바로 백두산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환상들 속에서 신디는 아시아 대륙 전체가 금빛 오로라로 덮인 지도를 보았습니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강도로 빛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새겨지고 정의로 지탱되며 사랑으로 인도되는 대륙. 정치적 분열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될 것이다. 중국은 완고했으나 빚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균형을 지킬 방패가 될 것이다. 신디는 이 세 나라가 단순한 정치적 관계가 아닌 정부를 넘어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열방 위에 떠오를 새벽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한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말씀이 아닌 영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은 바로 그 진리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그 시대의 무게와 긴급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징조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시스템들이 붕괴하며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성령은 이미 조용히 모든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만졌다면 지금 당신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며 드러나는 모든 예언적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백두산의 빛이 하늘을 뒤덮을 때 세상은 그 약속이 전설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기록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